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은폐 의혹과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경제지표 개선 보도, 정준영 상습 몰카로 피의자 나락 보도에 대해 진단해보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하루에 서너 번씩 울리는 미세먼지 재난 문자, 언제, 어디서, 왜 보내는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가장 먼저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 경상남도 양산을 다룬 구석구석 코리아에 대해 살펴보고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YTN 앵커, 종합 저녁 뉴스, 뉴스큐 이광현 앵커를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이번 한 주 YTN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빅푼9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YTN 채널 누적 조회수가 19억 회를 넘어섰는데요.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 모두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TV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를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뉴스 채널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김나정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처장님. 네. 이번 한 주에 참 국주간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 뉴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 버닝썬 사건, 또 김학의 전 차관,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서 보도가 쏟아졌고 또 정치권에서는 요새 선거제 개편이 이슈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많았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모든 내용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주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너무 뉴스가 많다 보니까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무슨 뉴스가 터지면 이거 음모 아니야? 이거 뭔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시청자들의 의견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매우 중요한 뉴스이고요. 다만 뉴스가 선정적으로 흐를 경우에 흥미 위주로만 소비되고 정말 그 사안이 해결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선정적이지 않고 그 뉴스의 본질에 천착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콘텐츠 중에서 좀 관심 깊게 보신 콘텐츠가 있다고요? 네, 제가 YTN을 이렇게 노상 틀어놓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보다가 깜짝 놀란 방송이 있습니다. 18일 방송된 샵 그런데라는 코너예요. 예. 저는 사실 이 코너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가 반민특위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민원연이 반민특위 관련돼서 얼마나 어떻게 보도됐나라는 것을 모니터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니터 발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반민특위 관련해서 보도량이 어땠는지, 보도 내용이 어땠는지 짚어볼 생각을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활동가들이 반민특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언이 망언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도가 너무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 공격하고 있다? 누구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이 말, 원래 반민특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그 문제의식에 딱 맞는 그런 아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나온 이후에 반민특위의 역사적 사실과 해체 과정을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반민특위 위원 그리고 그 후손의 목소리로 풀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이자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상덕 선생의 아들 김정육 옹이 인터뷰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반민특위 당시 조사관이었던 고 정철용 선생의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 인터뷰겠죠. 그 인터뷰를 두 개를 이렇게 잘 편집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민특위의 의미와 활동, 당시 위원들의 의지를 생생하게 드러냈고요. 이승만 정부가 당시 어떻게 회유를 하고 이 반민특위가 방해되었는지 그 습격과 와해된 과정 이런 것들을 잘 그려냈습니다. 이 두 선생의 인터뷰와 제작진의 자막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요. 1990년대까지도 독립운동가 서훈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던 김상덕 선생의 가족의 고통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상덕 선생이
월북을 하셨대요. 그런데 네. 월북했다는 이유로 연자제가 적용돼서 이 아드님이 생계조차 어려웠던 그 삶을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맡겨준 친일 청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정철용 조사관의 사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역사적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안, 논란의 공방, 정치 공방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이렇게 제대로 짚어주는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 그런 데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제 동기가 제작하는 구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YTN이 12월 초에 이제 개편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 시작한 구성물이잖아요.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방송이 지난해 이제 10월이었고요. 예. 처음으로 그 채택한 아이템이 고양시에서 있었던 예. 그 저유소 화재 사고였습니다. 당시 그 외국인 근로자가 날려보낸 그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그 뭐 어처구니 없는 화재 사고였는데요. 그 첫 방송에서는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가지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 부실에 있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샵 그런 데는 이렇듯 그 이슈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기획된 영상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슈의 그 이면 그리고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나정 평가원님 이번 주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 13일에 보도됐던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네, 과거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 보고서의 은폐 사실을 밝혀내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 기사인데요. 국민들이 품고 있을 의구심과 또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준 지점이 있어서 잘한 뉴스로 선정했고요. 또 살균제 관련 과거 SK케미칼의 은폐 사실을 짚어주는 것, 또 보도의 구성면에서 시청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차후 국회 개정안 발의 진행 상황 등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럼 지금 꼽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 대표가 이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케미칼은 1990년대 초반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6개월에 걸친 실험 끝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백혈구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제품 출시를 강행했고 2016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조사에서 연구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2016년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소에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유해성 연구보고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해당 연구 보고서를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도 내용 보셨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충격이죠. 사실은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픈 주제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도대체 가해자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쌓았는데 이 주제가 생각보다 언론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게다가 이게 거의 뭐 거짓말을 해왔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집중 보도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YTN에서 정말 내가 끝까지 한다. 끝까지 판단 아니지만 끝까지 이 주제를 내가 키워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SK케미칼 측에 계속 책임을 묻는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뭔가 보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다 밝혀져 가지고 보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의혹을 계속 물어보는 보도라도 저는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없어지지 않게 그래서 꼭 이분들에 대해
돼서 진상이 규명되는데 YTN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 보도 이후에 SK케미칼 부사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뭐 법조팀에서 취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검찰에서 확인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독 취재하게 된 어떤 뒷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보도는 그 사회부 신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처음에 그 SK케미칼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혐의 내용이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인데 뭐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증거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취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을 없앤 건지. 그래서 피해자들, 뭐 피의자 측 변호인, 그다음 검찰까지도 같이 뭐 전방위로 취재를 시작을 한 거고요. 특히 2016년 8월에 국정조사 그 기록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본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초기에 연구 보고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연구 보고서가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것을 집중 취재를 하면서 이 기사가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 사실 회사마다 다 집중해서 우리가 이 의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단독이나 뭔가 특종을 터뜨리면 그 이후부터는 그 주제를 좀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YTN이 좀 이 주제에 좀 천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YTN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주제, 뭐 사회부에서 몇 개의 주제는 팀을 포기하지 않고 좀 끌어가는 이런 좀 집중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지난 16일에 보도된 건데요. 정부 경제지표 개선 대 KDI 투자 둔화 보도를 꼽아봤어요. 정부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에서는 투자와 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주장이 나온 거죠. 그런데 다른 주장이 나왔다라고 보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야, 정부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어, 경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출과 그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것을 YTN에서 전해주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팩트체크, 그것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도가 그것을 못하고 그냥 각각의 해석을 그냥 전해주는 그런 수준에 그쳤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평가원께서는 어떤 내용 꼽아주셨나요? 아쉬운 뉴스로. 네, 저는 최근 정준영 씨 보도와 관련된 뉴스들을 꼽아봤는데요. 특히 지난 17일 보도됐던 정준영 죄의식 없이 상습 몰카, 피의자 나락 보도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복원해서 다소 자극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 필요 이상의 제시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또 이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는 측면에서 선정성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즘 뭐 사실 대부분 언론사에서 저희 YTN을 포함해서 고민일 것 같은데 관심이 많다 보면 관련된 뉴스가 집중이 되고 그렇다 보면 뭐 소위 TMI라고 하잖아요. 뭐 쓸데없이 이제 넘쳐나는 정보들 그런 것까지 기사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김다정 평가원이 말씀하실 때 이제 어린이들도 보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저는 YTN이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은행에서도 그냥 막 틀어놓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YTN이에요. 그러니까 별별 보도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YTN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선정적인 보도의 흐름을 멈추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YTN이 좀 더 선도적으로 좀 모범이 되는 보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그렇고 또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YTN을 좀 대표해서 해설위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사실 저희는 이런 걸 하면 항상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방송은 뭐 청소년들도 많이 보는 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2차 피해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이 지적하신 거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에 불편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기상청까지 보내는 기관도 한두 곳이 아닌데요. 미세먼지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걸까요? 오늘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계속되면서 대기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받아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3월 5일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청 등 총 3곳에서 미세먼지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심지어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오다 보니 재난 문자가 오히려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리 조심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많이 와서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미세먼지 재난 문자 발송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문자,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야 할까요? 먼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지난 19일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진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환경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경고 문자를 발송해 왔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어떨 때 내려질까요? 당일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재난 문자를 여러 기관이 중복해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2017년 8월 긴급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문자 발송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상청 등으로 확대돼 여기저기서 문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신속한 대응은 좋지만 잦은 문자 발송이 오히려 안전의식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미세먼지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는 민원이 많아 환경부와 논의는 한 적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와의 싸움은 하루 이틀 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써라, 외출을 자제하라는 상투적인 내용의 재난 문자를 남발하기보다 생활에 도움이 될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 문자,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순서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 평가할 프로그램은 국내 여행지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구석구석 코리아인데요.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봄의 기운이 전국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걱정이긴 하지만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꽃들이 개화하고 있어 꽃놀이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 봄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한 구석구석 코리아를 만나봤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이번엔 봄의 향기를 찾으러 떠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흔들리는 내 화이트 울려 퍼지는 이 거리를 오늘의 여행지는 봄 향기가 나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매주 우리나라의 보석 같은 여행지들의 숨은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이 시작되는 요즘 가장 먼저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경상남도 양산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첫 여행지로 양산 원동 매화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매화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아름답게 담아내어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안방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동안 진행자가 여행지를 홀로 체험하는 모습들이 주로 담겼는데 이번 매화 축제를 소개할 때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겨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이 사람들, 이게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여행지로 소개된 루지 체험은 생동감 넘치는 여행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루지라는 시청자들에게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레포츠에 대해서 해외 사례와 안전요원의 설명이 더해져 알기 쉽게 구성한 부분은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루지 체험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여러 차례 안전을 강조했는데 이는 체험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자가 루지를 체험할 때는 안전요원이 다른 체험자들과 5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다른 체험자를 추월하거나 나란히 달리는 장면이 불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소개된 통도사의 서운함에서는 16만 도자 대장경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을 한 장 한 장 도자기로 구워 만들었다는 스님의 설명이 덧붙여지긴 했지만 이것을 만든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먹거리로 미나리 삼겹살을 소개했는데 지역 특산품인 미나리를 재배 현장에서부터 보여줘 지역 먹거리의 특색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양산편은 요즘 계절에 딱 맞는 봄꽃 여행지부터 레포츠, 고즈넉한 암사와 제철 음식까지 여행지의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석구석 코리아가 실제 여행지를 찾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여행 정보를, 여행에 나설 수 없는 분들에게는 화면으로나마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영상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은 각종 사건, 사고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송과 시청자와의 소통 창구이자 24시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YTN의 얼굴, 앵커입니다. 저도 아침 종합 뉴스 굿모닝 YTN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뉴스 큐를 맡고 있는 이광현 앵커입니다. 지금 YTN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생방송 시작 30분 전 이광현 앵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원고를 체크하는데요. 뉴스 무대에 오르기 직전 앵커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스라는 어떤 매개를 가지고 시청자에게 좀 더 신속하고 정확히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이광현 앵커. 방송 전에 꼭 챙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시간 반 정도, 3시간 가까이 뉴스를 하게 되니까 물 들어 나올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컵에 좀 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앵커석에도 생방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물컵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여기도 다 데스크 밑에 살림살이처럼 이렇게 펜도 좀 놓고. 돌발 상황을 위해 착용한 무선 마이크만 무려 석 대. 방송 경력 19년 차인 이광현 앵커에게도 생방송은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드디어 YTN 종합 전형 뉴스큐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법무부 산하 YTN 뉴스큐는 말 그대로 큐잖아요, 큐.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를 통해서 오늘 발생한 일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 그 속에서 시청자에게 의미 있고 필요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앵커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최근 부쩍 많아진 속보로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뉴스까지 2시간 30분. 휴, 오늘도 무사히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이광현 앵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일단 오늘도 좀 기사가 많은 날이었고 속보가 좀 많아서 좀 일일이 확인할 것들이 많았는데 뉴스 중간에 뭐 잘 확인돼서 큰 오늘 뭐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날 방송 준비를 위해 모인 팀원들. 사실 그 너머에 진실을 찾기 위한 도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4시간 한국의 뉴스 채널은 YTN입니다.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담기 위한 노력, 또 진심을 담는 노력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YTN 뉴스의 얼굴 앵커, 24시간 시청자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옴부즈맨 애정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가하는 대상에 대해 애정을 갖고 접근하면 차가운 시선의 평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YTN 시민데스크 시청자 여러분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평가해 주신다면 옴부즈맨의 고유의 역할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